다이어트에서 실제로 컨설턴트로 일하시던 분이 그 안에서 보았던 모든 내용을 폭로한 글이 스레드에 올라왔는데요. 이 글은 단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돌파하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글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동안 우리가 믿고 있었던 다이어트 상식이 완전히 전복되었다. 이것 때문인데요. 주변에서 일부러 숨긴 이것들을 실천하기만 한다면 를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공개해버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내부자가 이야기하는 그들만의 숨겨진 다이어트 비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이어트를 등록 안 하고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루틴을 아주 자세한 방법까지 오늘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겨진 진실 첫째, 다이어트는 운동량이 아니라 식사 리듬입니다. 하루 3끼의 내용보다 언제 먹느냐와 얼마나 일정하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인슐린이 불안정해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아침 단백질, 점심 밸런스, 저녁 리셋, 이 리듬이 깨지면 운동에도 효과가 없습니다. 네, 첫 번째 진실은 완전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다이어트는 운동이 아니라 식사가 90%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도 운동은 산책 30분밖에 하지 않습니다. 5kg씩, 4kg씩 빼는 분들이 거의 2, 3kg는 달성을 하시고 5kg 넘게 빼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운동량이 전혀 없습니다. 다이어트는 식단이 거의 90입니다. 숨겨진 진실 두 번째, 유산균은 장약이 아니라 식욕 시스템 리모컨이다. 다이어트 현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식욕과 혈당입니다. 이걸 조절 못하면 식단은 무너집니다. 유산균 중에서도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가장 식후 포만감과 식욕 억제를 잘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폭식이 줄고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식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산균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 여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산균은 언제 먹더라도 우리 위산의 많은 부분이 손실되기 때문에 장까지 도달할 수가 없고, 아침에 먹는다고 하더라도 장까지 도달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넣어줘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저랑 의견이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올리브유가 훨씬 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GLP-1 호르몬도 분비하고 폭식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랑은 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리고 진실 세 번째, 운동 효과의 70%는 헬스장이 아니라 일상에서 나온다. 헬스장에서 1시간 뛰는 것보다 하루에 10시간 앉아있는 습관이 더 큰 적입니다. 비운동성 활동대사, 이게 체지방률을 결정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통화 중엔 서서 식사하고 10분 걷기, 작은 움직임이 모여 운동보다 큰 대사 차이를 만듭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대사가 회복되어야 운동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사가 회복 전에 빡세게 운동한다고 되지 않는 거라서 일단은 비운동성 활동대사가 운동을 안 하고 이제 기초대사량과 약간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넷째, 정체기는 지방이 아니라 수분과 스트레스. 체중이 멈췄다고 지방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수분 정체, 수면 부족,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입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물을 더 마시고 짠 음식 줄이고 최소 6시간 자세요. 스트레스가 줄면 몸이 물을 돋습니다. 정체기는 몸이 회복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제가 저희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조드리는 게 수면입니다. 수면을 7시간 이상 주무시라고 말씀드려요. 수면 패턴이 일정해지면 그게 스트레스를 낮추고, 스트레스가 낮추면 식욕 조절이 훨씬 더 쉬워지고 자기 효능감이 생기면서 식욕 컨트롤이 가능해지고 몸이 스트레스를 줄이니까 지방을 내놓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잠이 되게 중요한 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여성분들의 경우 더 많이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은 최소 6시간 자라는데 6시간에서 7시간에서 8시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죠. 여기까지가 사실 내부자의 폭로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가장 원하시는 거, 다이어트를 등록하지 않고도 그 원리를 그대로 집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5년 넘게 실천해 오면서 3개월 만에 30kg를 감량하고 지금 5년째 유지하고 있고, 다이어트 트레이닝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지금 2기까지 진행했거든요. 2기까지 진행하면서 더 빠르게 감량하는 방법까지 검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공개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올리브유 아침 루틴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하시겠지만 올리브유를 마시면은 다이어트에서 말하는 내축을 함께 건드립니다. 바로 식사 리듬, 장내 세균, 일상대사, 스트레스와 수분 관리,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주제마다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식사 리듬. 이게 아침 식사 리듬의 시작은 올리브유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몸이 가장 예민한 이유가 밤새 금식한 후에 처음 들어오는 음식이 오늘의 대사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설탕이나 밀가루,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오늘은 이거 안 되겠다, 스트레스 높고 저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붙잡고
자꾸 안 놓으려고 하죠. 반대로 올리브유 40ml가 아침에 들어오면 오늘은 좀 쉬는 날이구나, 지방을 좀 내놔야겠구나, 오늘은 마음이 좀 편하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욕 시스템을 진정시키고 지방을 태우는 쪽으로 하루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는 아침에 몸이 받는 첫 번째 신호를 폭식에서 차분함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게 식사 리듬을 설계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제가 지금 공구로 열어둔 오일이 폴리페놀 1573mg/kg 짜리 생식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아침 루틴과 정말 궁합이 좋고 입에 넣는 순간 바로 반응이 올 거예요. 포만감이란 게 이런 거구나, 위고비 맞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요즘에 올리브유 논란이 많은데 성적서도 25년 1월 8일자로 받아서 아주 최신화를 이루었고 딱 아침 루틴하게 좋은 올리브유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올리브유는 장내 미생물의 방향을 바꿉니다. 장내 미생물은 장내 유익균이죠. 유익균들은 지방을 매우 좋아합니다. 특히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가장 좋아하죠. 근데 이게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유가 아침에 들어오면 미생물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왔다! 그러면 당이랑 밀가루를 요구한 신호를 줄이자. 그래서 공복 올리브유 루틴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 빵순이었는데 빵이랑 과자랑 생각이 줄었어요. 폭식이 사라졌어요. 이런 얘기들이 막, 허기짐이 사라졌어요. 가짜 배고픔이 사라졌어요. 이런 후기들이 많습니다. 이건 진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장내 세균이 원하는 메뉴가 바뀐 것입니다. 장내 세균이 바뀌면 식욕 컨트롤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효과의 70%는 일상대사라고 하죠. 이것도 올리브유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운동을 거의 안 해도 아침 루틴만 바꿨는데 체중이 빠지는 이유는 기초대사가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는 장 속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간에서 지방산을 태워주는 스위치를 켜주고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움직이게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평소에는 꺼져 있던 보일러가 아침에 탁 하고 켜져서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예요. 이때 하루 종일 쓰는 에너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헬스장이 아니라 평소에 걷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든 순간의 에너지가 조금 더 태워지는 거죠. 대사 회복이 되면. 그래서 대사 회복, 올리브유 마시면서 채소 과일식해도 근육량이 안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더 근육을 잘 만드는 몸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을 무식하게 넣지 않아도 훨씬 더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정체기도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올리브유가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정체기는 지방보다 수분과 스트레스가 문제라고 했죠. 올리브유를 아침에 마시면 소화계와 신경계가 안정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덜 올라가게 됩니다. 몸의 긴장이 내려가고 붙잡고 있던 물이 빠지고 배와 얼굴의 부종이 사라져요. 그리고 지방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체중은 조금 내려갔는데 한 5kg 빠진 것처럼 배가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와 수분 밸런스의 효과입니다. 실제는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게 몸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단계별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는 아침에 올리브유 40ml 복용합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30분 후에 따뜻한 물이나 소금차를 마시는 거예요. 30분 공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왜 30분을 공복을 유지해야 되냐? 이 시간 동안 간이 지방을 분해하고 호르몬 신호를 재설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정표를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뭐 할지 이렇게 아침에 루틴을 정하는 것 같지? 그러면 하루가 되게 체계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설계하게 됩니다. 이때 음식을 바로 먹지 않는 이유는 올리브유가 온전히 몸에 흡수돼서 다른 음식 때문에 희석되지 않게 하려고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장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미네랄이 부족한 분들은 소금차를 드시면 변비 해소 효과에도 좋습니다. 이 조합이 장 운동은 깨어나고 간은 지방대사를 켜주고 뇌는 식욕 안정 신호를 보내주고 신경계는 긴장을 낮춰서 몸이 건강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리듬이 깨지면 폭식이 옵니다. 굶고 다시 폭식하고 굶고 폭식하고 이렇게 되면은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정하게 먹어주는 게 중요한데 아침에 지방을 넣어서 식욕의 불을 꺼주고 점심에는 채소 과일을 먹어서 몸을 항산화해서 회복시켜주고 저녁 때도 가볍게 먹어서 밤새 회복 모드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식사는 8시 이전에 마치는 게 좋습니다. 굶기만 하면 무조건 저녁에 터져요. 머리가 아니라 신경계가 그걸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루틴을 하면 밤에 불면증도 해소가 가능합니다. 아침에 지방을 넣으면 하루 종일 신경계가 안정이 되면서 밤에 회복 모드로 들어가도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체기를 빨리 깨는 핵심이 됩니다. 올리브유는 사실 마법은 아닙니다. 마법이 약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몸의 시스템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5년 넘게 40ml를 매일 복용하면서 느낀 점은 바로 이거예요. 몸이 항상 진짜 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신호를 들을 줄 알면 내 몸에 귀를 기울이면 건강해지고 살은 알아서 빠진다. 제가 단톡방에서 1000명 넘는 분들과 함께 시험하면서 가장 효과 빨랐던 분들의 공통점은 여기 있습니다. 아침 루틴이 안정되고 식욕이 하루 종일 차분해지고 폭식이 사라지고 부종이 빠지고 그 다음에 지방이 빠지게 됩니다. 결국 몸은 억지로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편안해졌을 때 움직입니다. 올리브유 루틴은 몸을 편안한 상태로 가져가는 가장 최적의 루틴이에요. 체중 감량은 싸움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몸이 편안한 대로 가는 순서로 흐름을 설계해보세요. 그 아침 루틴의 첫 단계는 바로 올리브유 40ml입니다. 그리고 30분 공복, 따뜻한 물, 소금차.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 지금 결심이 섰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열어둔 생식용 올리브유 한번 참고해보세요. 아침 루틴에 딱 맞는 오일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분명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린 작은 결정이 앞으로의 삶을 더 가볍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 거예요. 건강하세요. 올리브유였습니다.